일관된 에러 응답 설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P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에러 응답 설계를 다룹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에러 응답 체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 주제입니다. 에러 응답 표준 포맷, HTTP 상태 코드 선택 가이드, 에러 메시지 작성 원칙, 에러 코드 체계 설계, 상세 에러 정보와 보안의 균형, 그리고 다국어 에러 메시지 처리 방법을 다룹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에러 응답 표준 포맷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API 개발에서 에러 응답의 일관성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명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표준화된 포맷이 없으면 각 API마다 다른 에러 구조를 사용하게 되어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API별로 다른 에러 처리 로직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관된 에러 처리 로직으로 개발 생산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에러 정보 전달로 디버깅 시간이 단축되며 팀 전체의 협업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표준 에러 응답은 5가지 핵심 필드로 구성됩니다. 첫째, 코드는 프로그래밍적 에러 구분을 위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둘째,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친절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타임스탬프는 로그 추적을 위한 발생 시각을 기록합니다. 넷째, 패스는 에러가 발생한 API 엔드포인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즈는 필드별 검증 에러 등의 추가 정보를 담는 선택적 필드입니다. 각 필드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클라이언트가 에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정의한 표준 에러 응답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리스판스 인터페이스는 코드, 메시지, 타임스탬프, 패스를 필수 필드로 정의하고 디테일즈를 선택적 필드로 두었습니다. 코드는 AUTH-001이나 USA나-DEFUND와 같은 형식이고 메시지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친절한 메시지입니다. 타임스탬프는 ISO 8601 형식의 시각 정보이며 패스는 API 엔드포인트 경로입니다. 사용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 타입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일관된 에러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HTTP 상태 코드는 교통 신호등과 같습니다. 요청 처리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200번 되는 성공을, 400번 되는 클라이언트 오류를, 500번 되는 서버 오류를 나타냅니다. 400배드 리퀘스트는 잘못된 요청 형식일 때, 401 어노서라이즈드는 인증 실패 시, 403 포어비더는 권한 부족일 때, 404 나파운드는 리소스가 없을 때, 500 인터넬 서버 에러는 서버 내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HTTP 상태 코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5K는 성공적인 GET, PUT, PATCH 요청에 사용하고 201 Created는 리소스 생성 성공 시 반환합니다. 204 No Content는 성공했지만 반환할 데이터가 없을 때 사용하며 422 Unprocessable Entity는 입력 검증 실패 시 503 서비스 언어베일러벨은 일시적 서비스 중단 시 사용합니다. 각 코드는 특정 상황을 명확히 나타내므로 잘못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에러를 오판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JS에서 모든 에러를 일관된 형식으로 처리하는 글로벌 에러 핸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들웨어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으며 기본 에러 응답 구조를 생성합니다. 에러 객체에서 코드와 메시지를 추출하고 없으면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타임스탬프는 현재 시각을 ISO 형식으로, 패스는 요청 경로를 기록합니다. 상태 코드는 에러 객체에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500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디버깅을 위해 스택 트레이스를 포함하여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확성 측면에서 오류 발생이라고 쓰는 대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친절함 측면에서 잘못된 입력보다는 이메일 형식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안내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고 기술 용어는 지양하여 일반 사용자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세요. 에러 메시지의 품질은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메시지는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좋은 메시지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러, 널 레퍼런스 익셉션 대신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작성하세요. 인밸리드 인포트 대신 휴대폰 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10일짜리 숫자여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세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내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러 코드는 계층적 구조로 설계하면 관리가 쉽고 확장성이 높습니다. 도메인별, 카테고리별로 코드를 체계화하여 에러의 발생 위치와 종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UTH-001은 인증 토큰 만료, AUTH-002는 인증 토큰 누락을 나타냅니다. USER-001은 사용자 없음, USER-002는 중복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PAYMENT-001은 결제 실패를 나타냅니다. 도메인 접두사를 사용하면 에러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코드만 봐도 어떤 영역의 에러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에러 코드를 상수로 정의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코드즈 객체에서 인증 관련 에러는 AUTH 접두사로, 사용자 관련 에러는 USER 접두사로, 결제 관련 에러는 PAYMENT 접두사로 구분합니다. as const를 사용하여 리터럴 타입을 유지하면 타입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에페러 클래스는 에러를 상속받아 코드, 메시지, 스테터스 코드를 속성으로 가집니다. 이렇게 커스텀 에러 클래스를 만들면 에러 정보를 구조화하고 수로 뉴에페러 형태로 일관되게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세한 에러 정보는 개발과 디버깅에 유용하지만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스택 트레이스와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세요. 프로덕션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메시지만 노출하되 서버 로그에는 모든 상세 정보를 기록하세요. SQL 에러, 시스템 경로 등 민감한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에러 응답을 다르게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핸들레러 함수는 에러와 환경을 인자로 받아 기본 응답 구조를 먼저 생성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스택 트레이스, 상세 정보, SQL 쿼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디버깅을 돕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여 보안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환경에 관계없이 서버 로그에는 항상 전체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러 전체, 사용자 정보, IP 주소 등을 로깅하여 나중에 문제 분석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언어에 맞는 에러 메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러 코드는 언어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메시지만 번역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에러 코드는 USANADEFUND처럼 영어로 고정하고 메시지는 accept language 헤더를 기반으로 번역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에러 코드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매핑할 수도 있고 서버에서 i18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선택하세요. i18n 기반 에러 메시지 처리 예제입니다. 에러 메시지즈 객체의 언어별로 에러 코드와 메시지를 매핑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메시지를 각각 정의하여 같은 에러 코드라도 언어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크리에이트 에러 리스판스 함수는 에러 코드와 언어를 받아 적절한 메시지를 찾아 응답을 생성합니다. 사용 예시에서는 accept language 헤더를 읽어 사용자의 선호 언어를 파악하고 없으면 기본값으로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폼 입력 검증에서 여러 필드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즈 필드를 활용하여 각 필드별 에러를 구조화된 형태로 전달하면
클라이언트가 각 입력 필드에 정확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드명을 키로하고 에러 메시지 배열을 값으로 하는 맵 구조를 사용하세요. 각 필드에 여러 검증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열 형태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인라인 검증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필드 검증 에러 응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 비밀번호, 나이 필드에서 검증 에러가 발생한 예시입니다. 최상위 코드는 VLID-T1VLID로 통일하고 메시지는 입력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로 전체 상황을 설명합니다. 디테일즈 객체의 각 필드명을 키로하여 에러 메시지 배열을 담습니다. 이메일은 형식 오류와 중복 에러, 비밀번호는 길이와 특수문자 요구사항, 나이는 최소 연령 제한 에러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퍼리치로 각 필드의 에러 메시지를 순회하며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응답과 에러 응답의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클라이언트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석세스 필드를 추가하여 응답 타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한 최상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공 시에는 석세스가 true이고 데이터 필드의 결과를 담고 에러 시에는 석세스가 false이고 에러 필드의 에러 정보를 담습니다. 일관된 응답 구조로 클라이언트 코드가 단순해지며 타입 스크립트의 타입 가드를 활용하면 타입 안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응답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코드입니다. 석세스 리스판스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석세스가 true이며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에러 리스판스는 석세스가 false이고 에러 객체의 표준 에러 정보를 담습니다. API 리스판스는 두 타입의 유니온으로 정의되어 성공과 에러 응답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 예시에서 리스판스 석세스를 확인하면 타입 스크립트가 타입을 자동으로 좁혀 석세스가 true일 때는 데이터 접근을, false일 때는 에러 접근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에러 응답 설계는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팀 전체가 합의한 표준을 만들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든 API에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러 로그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에러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리뷰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 에러 응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팀 협업과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에러 응답 표준 포맷에서 코드 필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에러 발생 시각을 기록하기 위함. 2번, 클라이언트가 에러 종류를 프로그래밍적으로 구분하기 위함. 3번, 사용자에게 친절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 4번, 어떤 API 엔드포인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추적하기 위함.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클라이언트가 에러 종류를 프로그래밍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에러 코드는 AUTH-001, USRNADFUND와 같이 에러의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코드를 사용하여 에러 종류를 프로그래밍적으로 구분하고 각 에러에 맞는 처리 로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 기록은 타임스탬프, 사용자 메시지는 메시지, 엔드포인트 추적은 패스 필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표준 에러 응답 포맷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능한 많은 필드를 포함하여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2번, 각 API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포맷을 변형해야 한다. 3번, 모든 API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4번, 프론트엔드 팀의 요청에 따라 API별로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모든 API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표준 에러 포맷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99개의 API가 표준을 따르더라도 한계가 다르면 그 한계 때문에 클라이언트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표준을 정했으면 반드시 모든 API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팀 전체가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HTTP 상태 코드를 잘못 사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인증 실패 시 401 어노서라이즈드를 반환. 두 번, 서버 내부 오류 시 500 인터넷 서버 에러를 반환. 세 번, 에러 발생 시 205K를 반환하고 응답 본문에 에러 메시지를 포함. 네 번,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 요청 시 404 not found를 반환.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에러 발생 시 205K를 반환하고 응답 본문에 에러 메시지를 포함입니다. HTTP 상태 코드는 교통 신호등처럼 요청 처리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205K를 반환하면 클라이언트는 요청이 성공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러 상황에는 반드시 적절한 4XX 클라이언트 오류 또는 5XX 서버 오류 상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표준 에러 응답 인터페이스의 필수 필드와 선택적 필드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필수는 코드, 메시지, 디테일즈이고 선택은 타임스탬프, 패스. 두 번, 필수는 코드, 메시지, 타임스탬프, 패스이고 선택은 디테일즈. 세 번, 필수는 석세스, 메시지이고 선택은 코드, 디테일즈, 타임스탬프, 패스. 네 번, 필수는 에러, 메시지이고 선택은 석세스, 코드, 디테일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필수는 코드, 메시지, 타임스탬프, 패스이고 선택은 디테일즈입니다. 제시된 에러 리스판스 인터페이스에서 디테일즈 필드만 물음표로 표시되어 선택적 필드임을 나타냅니다. 코드, 메시지, 타임스탬프, 패스는 모두 필수 필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러 추적과 디버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장하면서도 추가 정보는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에러 응답 표준화가 가져오는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나의 에러 처리 로직으로 모든 API를 다룰 수 있다. 두 번, 새로운 팀원이 각 API의 에러 형식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 번, 서버의 처리 성능이 향상되어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 네 번, QA팀이 에러 로그를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서버의 처리 성능이 향상되어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입니다. 에러 응답 표준화는 개발 생산성, 협업 효율성,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에러 처리 로직 단순화, 새 팀원의 빠른 적응, 일관된 로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서버의 처리 성능이나 응답 속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표준화는 코드 품질과 협업에 관한 것이지 성능 최적화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대형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결제 실패, 재고 부족, 배송지 오류 등 다양한 에러가 발생할 때 에러 응답 표준 포맷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나요? 한 번, 서버 로그 파일의 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두 번, 앱 개발자가 API마다 다른 에러 처리 로직을 작성해야 하여 코드 복잡도가 증가한다. 세 번,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네 번, 서버 응답 시간이 느려져 사용자 경험이 저하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앱 개발자가 API마다 다른 에러 처리 로직을 작성해야 하여 코드 복잡도가 증가한다입니다. 에러 응답 표준 포맷이 없으면 각 API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에러를 반환하게 되어 앱 개발자는 API마다 다른 에러 처리 로직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코드 중복, 유지 보수 어려움, 버그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표준 포맷이 있으면 하나의 일관된 에러 처리 로직으로 모든 API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성공 응답과 에러 응답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권장 방식은 무엇일까요? 한 번, 성공 시에는 데이터만 반환하고 에러 시에만 석세스 필드를 사용한다. 두 번, 성공 응답도 석세스 트루, 데이터 점점점 형태로 통일하여 에러 응답과 구조를 맞춘다.
3번, 성공과 에러를 구분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응답 구조를 사용한다. 4번, HTTP 상태 코드만으로 성공 에러를 구분하고 응답 본문 구조는 자유롭게 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성공 응답도 success true, 데이터 점점점 형태로 통일하여 에러 응답과 구조를 맞춘다입니다. 실전 팁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공 응답도 이 형태로 통일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을 처리할 때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응답에 success 필드가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먼저 이 필드를 확인하여 성공 실패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 또는 에러 객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에러 응답에서 타임 스탬프 필드가 필수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클라이언트가 에러 발생 시각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2번,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시간 동기화를 확인하기 위해. 3번, 에러 로그 추적과 디버깅 시 특정 시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번, 에러 응답의 캐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에러 로그 추적과 디버깅 시 특정 시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입니다. 타임 스탬프는 에러 발생 시각을 기록하며 이는 로그 추적의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운영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임 스탬프를 통해 서버 로그와 에러 응답을 대조하여 특정 시점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분석과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관된 에러 응답 설계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표준 에러 포맷의 필요성과 구조, HTTP 상태 코드 선택 원칙, 친절한 에러 메시지 작성법, 체계적인 에러 코드 설계, 보안과 상세 정보의 균형, 다국어 지원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에러 응답 체계를 적용하여 더 나은 API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